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떨어졌고 녹조는 무대책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작물별로 작황 차이가 극심해 가격이 폭락 또는 급등세의 이상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금광기업의 소유권을 놓고 옛 주주인 송원그룹과 현 소유주인 세운건설이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합의되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북한 청년들이 스포츠 행사 참석을 위해 광주에 오면서 유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체게바라 초상이 그려진 옷을 입고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광주시가 공연 책임자를 징계하기로 한 데에 대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산강에 낀 녹조가 폭염과 가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 일부에서 관찰되던 녹조 현상이 이제는 강 전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작년에는 손으로 치우기라도 했던 환경당국, 올해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녹조 사체가 가득했던 나주 구진포 선착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까만 이물질은 없어졌지만 녹색 물감 같은 강물 색깔은 여전합니다. 지난주에는 물이 정체된 곳에만 보이던 녹조가 이제는 강 한가운데로도 번졌습니다. 충청부와 죽산부 일대의 녹조도 더 짙어졌습니다. 보 바로 아래쪽에만 관찰되던 녹조가 강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모터보트가 일으키는 물보라도 녹색입니다. 지난해 공무원을 동원해 녹조를 치워 4대강 살리기 사업 실패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환경당국. 이제는 녹조를 막을 대책이 없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조류 발생을 발생되지 않게 하는 근본 대책은 사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대책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회가 내일 영산강 녹조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새누리당이 현장 방문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 평년 대비 70% 수준인 700여 밀리미터의 비가 내리면서 도내 평균 저수율도 56%로 평년에 비해 20%가량 낮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주요 밭작물을 중심으로 가뭄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가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뭄 대책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농산물 가격도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에 농사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잘 되는 작물은 또 너무 잘 돼서 문제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땡볕 아래 고추밭을 찾은 60대 농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수확을 해도 내다 팔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 나가지라. 작년 비하면 진짜 100건 따봤자 65만 원 그거 100건 따면 얼마나 힘든디. 지난해 600g에 13,000원에 육박했던 마른 고추 값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생산량이 10% 이상 늘어난 데다 재고량과 수입 물량까지 겹쳐 폭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가들 소득을 위해서 소비 활동하고요. 또 정부에다는 고추를 수입되지 않도록 저희들 입장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은 참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이 30% 이상 늘면서 작년에 1kg에 최고 2만 원 선이던 가격은 1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생명을 앗아갈 정도인 폭염 속에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게 되자 고추와 참깨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한테 농약대에다가 지금 사람들이 사고 고추를 딴다는 것은 인건비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아예 방치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은.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더위에 약한 녹두와 콩, 팥 같은 다른 작물은 폭염과 가뭄에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꽃이 피지 않는 등 타들어가면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농민들도 걱정이지만 어민들도 울상입니다. 너무 더워서 고기 잡기가 힘들고 고기 잡는 데 드는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항 부두입니다. 예년 같으면 추로에 나섰을 때지만 대부분의 조기잡이 여선들이 묶여 있습니다. 무더위 때문으로 전남 지역 60여 척의 조기잡이 여선 가운데 첫 추로에 나선 배는 3척에 불과합니다. 예, 날씨가 너무 덥고 여러 가지 물 수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장이 좀 물일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차분하니 준비도 해가지고 나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름 이상 지연된 첫 추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어선들은 냉방기기를 교체하고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로에 나선다 해도 폭염에 따른 경비 부담도 걱정입니다. 보통 한 번 추로에 일주일 넘게 조업을 하지만 잡은 고기의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사나흘 단위로 항구로 되돌아왔다가 가야 하다 보니 기름값 등 추가 비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냉동을 해도 고기가 선도가 유지가 다 고기가 감는 거지. 선도 유지가 가기 때문에 2, 3일 하고 어쩔 수 없이 파야 돼요. 잡든 못 잡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조기잡이 어민들은 첫 추로에 만선의 기대보다 폭염을 더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번 주에 북한 청소년들이 UN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옵니다. 최근에 남북 화해 무드 덕분인데 내친 김에 2년 뒤에 열리는 광주 유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에도 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회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 장면입니다. 배구나 농구 등 스포츠를 통해 분쟁 지역이나 개발도상국 청년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키우겠다며 UN 스포츠개발 평화사무국이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7번째 행사가 오는 22일부터 13일간 광주에서 열립니다. 호남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네팔과 태국 등 아시아 19개국 34명이 참석하는데 이 중에는 북한 청년 3명과 인솔자 1명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등 남북의 화해 무드가 반영된 듯합니다. 통일부 주관하에 관계기관 회의를 했고 그러느라고 오늘 오전에야 공식적으로 통일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서 북한 참가는 램케 유엔 사무총장 스포츠 특별보좌관이 지난달에 북한을 방문해 참가를 요청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2015 하계 유대의 남북 단일팀 구성 여부입니다. 램케 보좌관과 광주시가 유대의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고 있어 북한이 스포츠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변수가 많은 남북 관계인 만큼 장밋빛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시립 소년소녀 합창 단장에 대한 징계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어린 단원과 부모들에게도 사과하라고 강훈태 광주시장에게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협의회는 성명에서 체게바라 초상은 이미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이라며 보훈 청장의 반문화적인 말 한마디에 시장이 휘둘린다면 문화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전주현 의원도 고의성 없는 해프닝에 징계를 지시한 건 시장이 스스로 표방한 창조 도시에도 걸맞지 않는다며 징계위 회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금광기업의 소유권을 놓고 옛 주인인 송원그룹과 현 주인인 세운건설의 법적 공방이 뜨겁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금광기업의 옛 주인인 송원그룹이 현재 금광의 대주주인 세운건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명의 변경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세운건설 컨소시엄이 주식 양도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 계약이 무효라는 송원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세운건설 측은 주식 양도 당시 자산과 부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실제 조사를 송원 측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상호 합의된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구주주가 책임을 지고 주식 대금에서 정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산 후에 지급을 하느냐 아니면은 잔금만 먼저 지급을
하느냐 그 부분에 따른 그런 문제였는데 그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고 어쨌든 광주 전남 중견 건설업체인 금강기업이 소유권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 수주 등 지역 경제에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세운건설 콘소시엄 인수에 법정 관리를 졸업한 금강기업은 최근에 서울 방화대교 접속 도로 공사 시공사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은행의 인수를 위해 최소 3곳이 광주은행 실사자료 정보 활용을 위한 비밀유지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늘 광주 전남 상공인연합과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이 매관 주관사의 비밀유지 확약서를 제출해 광주은행 인수에는 이들 3곳 이상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지역 자본에 대해 우선 협상권을 줘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입 수능시험에서 전국 성적 상위 1%에 속하는 광주적 학생 비율은 2.4%, 전남은 1.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자 66만 8,522명 가운데 상위 1%인 6,855명에 광주 지역은 170명, 전남은 110명이 포함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역별로는 남구가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북구, 서구, 광산구와 동구 순이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거듭되는 졸전에 이제는 4강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4강 행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계상 기자가 전망하겠습니다. 갈 길 바쁜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단 한 차례 승리를 올렸습니다. SK와 두산, LG를 차례로 만나서 연패를 거듭하다가 마지막 날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SK와의 2연전은 올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타선은 집중력을 잃었고 연달아 터진 실책은 한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공이 또 빠져나가는데요. 이 기아의 야수들의 실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 순위는 결국 7위까지 추락했습니다. 투타가 모두 무너진 기아는 엎친 데 덮쳐 부상 쓰나미를 맞닥뜨렸습니다. 김주찬에 이어 양현종과 김진욱, 김선빈 등이 차례로 다치면서 제대로 경기력을 발휘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다행히 기아는 이번 주 중반까지 휴식기를 갖고 후반기 첫 재충전에 돌입합니다. 앞으로 35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60% 이상을 4강 경쟁팀과 치를 예정입니다. 맞대결에서의 1승은 기본적으로 2승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막판 벼랑 끝 승부가 신락 같은 4강행의 가능성을 판가름 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시도 당위원장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의 일탈을 저지할 헌법적 사명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알아서 하라며 마치 남의 일인 양 외면하는 박 대통령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사명을 다하라고 요구했습니다.